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복지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570억 3천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가된 57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본관 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과 청사 오수관로 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개비 4억 8천만 원 등 시설비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교 의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 화장실 이 리모델링 하는데 4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지금 회장님? 본관 화장실 그 1층을 네. 제외한 지하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뭐 배관도 일부 손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화장실 관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녀 그 화장실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변기 개수를요. 그래서 이제 일부 층은 남녀 화장실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가벽 같은 거 다 헐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기는 원래 그 양변기는 여자 쪽에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남자 같은 경우에 일단 소변기하고 좌변기 네. 개수, 여성 경우엔 네. 그 변기 개수랑 다 포함해서 양쪽 다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주 상당히 리모델링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소변기 저 좌변기 합천 숫자와 예. 그 여성의 여성 변기 숫자랑 화장실은 일치시켜야 됩니다. 일치시켜서 예, 지금 그게 일치되지 않았었어요? 예,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엔 저기 그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러면은 그 계약은 뭐 입찰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계 견적은 어디서 받았어요? 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조영건축이라고 이제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거를요, 그러면 어디 홍천에 있는 건가요? 예, 이거를요, 좀 우리가 설계 건축 설계 그 견적 같은 것은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받아 보세요. 지역에서 하면 이게 다 어차피 그 설계대로 이제 사업을 할 거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이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4억 원 넘게 들어간다면 어느 국민이 이거를 금방 납득이 가겠어요. 네. 현 상태 여기 화장실 그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뭐 그런 그 소변기 위치나 좌변기 그 변기 위치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텐데 타일 공사하고 그럴 텐데 요즘 뭐 꼭 타일 안 붙이고도 이렇게 좀 뭐 노콘 스타일로도 멋있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건 설계 같은 것은 좀 지역을 좀 열어놓고 견적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이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견적 넣고 지역에서 참여해서 지역에서 공사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내려가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공사의 대부분은 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홍천에서 일단 제작업체는 절대 전무한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 이런 공사에 대부분 되는 게 이제
자재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변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유업 쪽이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는 게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비 차이는 크게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해놓고 났는데 구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좀 일부 업체 한번 그 설계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네. 각종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예전이랑 틀리게 네. 그 절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가가 약간 상승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화장실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그러면 조영건축에서 설계를 했고 예. 시공사는 아직 안 정해졌죠. 이게 현 상태에 여기 예산 세워서 이제 이게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은 저희가 이제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입찰인 거예요. 예. 감리는 그러면 설계업체가 같이 감리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일단 취지로 보자면은 그 설계업체에서 하는 게 좀 더 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감리비가 600 정도 되면은 설계비는 한 1억, 아니 1,000 한 2, 300 되겠네요. 설계비는 한 1,860. 1,800이요. 예. 시공사는 입찰로 해야 할 것이고 관내 기업을 통해서 시공사 뭐 선정할 것이고요. 그건 어차피 뭐 입찰 과정에서 좀 더 결정될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래도 가급적 관내 기업에서 맞습니다. 하는 예.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방상규입니다. 복지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기금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390억 7,200만 원 대비 5억 9,300만 원 감액한 38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군비 추가분 1,400만 원과 재난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일시구호 세트 388세트를 도비 지원을 받아 구입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위탁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5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군비 추가분 400만 원과 중간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관련 월남 찬전지에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사무공간 재배치 및 임대료 등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생계급여비를 도비 재원 부담률의 변경에 따라 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60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 관련 사업비가 도 재정 여건에 따라 5,200만 원이 감액 통보되어 반영하였으나 이는 다시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61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홍천아동센터 등 총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감액 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347페이지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본 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8억 4천만 원으로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재가의료급여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은 결산에 따른 실제 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네, 월남 참전 유공자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을 했죠? 지금 월남 참전자회가요. 지금 재향군인회관 연봉에 있는 재향후빈회관 예. 3층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거기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성농협 네, 로컬 푸드 매장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이제 전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게 네.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층별로 분할해서 임대를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월남 이 참전 용사 이분들이 지금 연령이 높아져서 평균 연령이 84세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쪽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이전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봉에 네, 네. 지금 사무실 하나 신축 계획이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후에 재향군인의 거기 뭐 방범대 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사무실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는. 근데 재향군인에는 그 건물 자체가 제대군인 지원센터. 예.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여력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향군인의 건물 자체는 재향군인의 거기 때문에 그 재향군인에는 그쪽으로 뭐 옮겨갈 일은 없을 거예요. 당초에 네. 행정과에서 예, 그 제대군인 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거기 제대군인 뭐 문화센터인가 뭐 해서 제대군인 지원센터인지 네.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예. 거기에 오른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20년이 된 건물이고 또 보훈회관이 좀 작다는 그 얘기가 많아서 저희 보훈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예. 재향군인에도 추후에 그 제대군인 뭐 지원센터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행정과에서 당초 사업 계획 설명할 때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바로 인근 부지거든요. 바로 옆에 부지를 행정과에서 재향군인에는 토지 매입을 했어요. 재향군인에는 보훈단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 그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네. 157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4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네. 이게 매년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매년. 지금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를 좀 많이 못 세우고 인건비 위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부족한 이제 못 세웠던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운영비 1,600 정도 차량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의 밤이라든가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갖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1,400을 좀 세워주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좀 증액이 된 게 있나요? 증액은 별로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용준순 의원 되셨나요? 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경 의원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 돌봄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동 그거는 돌봄도 그렇고. 작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간해시로 이제 오고요. 사회복지 예산은 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확정 예산이 1월 되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제 조정해 주는 건데요. 확정 예산은 이제 보통은 그 집행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27일부터 이제 통합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네. 관련 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 업무는 어디서 해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돌봄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행복나눔과에서 하게 돼요? 네, 네. 그다음에 161페이지 중간쯤에 지금아동 그 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은 요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처음에 본 예산 세울 때 인건비 위주로 이제 필수 경비만 좀 세웠다가 운영비 부족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인원수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네. 안 계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 협의에 군비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잖아요. 예? 사회적인 논란. 논란이요? 네. 없나요?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군비는 그러면 사업비 편성을 어떤 사회복지 사업으로다 어떤 사업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그 우리가 1,400 늘려주는 돈 안에서는 네. 사회복지의 밤 행사가 500만 원이고요. 홍보하고 역량 강화비가 200. 그다음에 운영비 차량비하고 일반 그 공공 운영비가 한 1,300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에 따른 지루 상품권 개수기 임차비 1,500만 원과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 유지 관리비 2,2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문화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상포진, 파상풍 등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원전 사업비 3,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무장 2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 내촌, 영기미, 내면 농업 등 4개 농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생활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400만 원과 홍보 마케팅을 위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가격 하락 및 산지 폐기된 무배추 농가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2억 8,100만 원과 채소를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3억 2,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20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2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 구입 지원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리터당 15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군비 8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우스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1,600만 원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설 시설 개보수 및 감리비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농업용수 공급시설 2억 원은 수루관 설치에 따른 토지 승낙 미증구로 인해서 전에 삭감하였습니다. 내면 자원살이 서성면 어론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4억 원을 신고 편성하여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취입부 철거 5천만 원과 북방면 화학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으로 화촌면 그루니 농수로 개보수 외 9건에 대하여 시설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재해예방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4건에 대하여 2,2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12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절입니다. 208쪽의 하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요게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홍천군 농촌 체험마을은 총 20개소가 있고요. 20개소요? 20개 마을. 네. 그리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 이제 15개 마을입니다. 네? 15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15개. 추진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9개 마을은 네. 그 본 예산의 이제 도비 사업으로 네. 그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2개 마을에 2개 마을 예, 더 추가를 사무장을, 해서 예, 2개 마을이 어디예요? 보리울하고 은하수 별빛 마을이 되겠습니다. 별빛 마을은 어디죠? 내촌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5개에서는 15개, 20개에서 15개면 5개는 전혀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험 계획을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운영은 되되 그냥 그 체험 현장은 마을 유지는 하고 있대. 네네. 예, 체험 실적이 활동은 없다는 안 하고 얘기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개설된 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거기 지금 안 된 데는 대략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의 그 기간이 대략 보통적으로 저희가 체험 마을은 2008년, 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쭉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거네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네. 처음에 했던 마을이 이제 네. 거의 이제 5개 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이 엄청 힘드니까 수익은 발생이 안 되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탄력을 못 받나 보네요, 그죠? 또 그 당초에 체험 마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비로 그 사무장 체험 지원도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국비 사업이 삭감이 되고 그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체험 사무장 운영 지원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체험 마을 자체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체험 활동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 네. 그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사무장 지원 없이는 그렇죠. 그 맞아요. 일을 하실 네.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자생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네.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수익 발생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이제 사무장 채용을 통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치하시고 또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체험 사무장이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운영 안 하시는 마을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골에서도 거기 이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서 많은 일들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럼 투입되는 그 사무장님들은 그 지역 주민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또 오신 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나요? 보통 그 외지에서 오신 분보다는 네. 그 원래 이제 그 지역에서 토착하셨던 생활하셨던 분들이 분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지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새롭게 이제 체험 마을을 네.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의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아이디어도 또 아이디어 좀 내셔가지고 아이디어도 하고 좀 좋은데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람을 키워야 그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그분이 지쳐서라도 딴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혼자 다 가지고 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지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지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9쪽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농촌 왕진 버스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원래 취지는 네. 이제 병 약국이 없는 그 농촌 지역에다가 왕진 버스 지원을 해서 네. 이제 운영 주체는 이제 농협이 되겠습니다. 아 농협. 예, 농협이 건강검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거의 건강 검진까지는 아니고 네. 그 농약 중독이라든지 아, 근골격계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전체 이제 농촌 전체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 65세 이상.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검진 버스를 시행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검진 버스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 예, 홍천 농협에서. 2025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당초에는 내면 농협만 그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홍천 농협, 영기 농협, 내촌 농협이 이제 추가로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왕진을 가시는 의사분들은 어떻게 그 농협에서 이제 그 병원하고 협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내면을 만약 들어가게 되면 몇 번이나 가셔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 하려면 내면 농협은 이제 네. 그 몇 번이 아니라 네. 대상을 300명으로 300명에 대한 300명 한정 져서 예, 진료를 할 계획으로 운영 이제 계획이 와 있습니다. 일단 거기 가면 한 300명이 거기서 진료를 받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억이거든요. 1억. 근데 1억 800만 원. 네, 너무 적어서 이게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3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을 보셔요? 아니 개소당 지금 3,600만 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3,600만 원 안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네네.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또 한 번에 뭐 왕진 버스의 검진 대상자를 몇 명 하실지는 그 농협이 이제 계획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협이 계획을 해드려도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겨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희가 네. 이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진료 받는 시간이라든지 네. 하루에 진료 받는 그 인원이라든지 좀 체크를 하면 지금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네,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도 매번 적죠. 예, 계속 저희가 포장재 총 예산이 그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네. 보통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들은 얼마 정도의 박스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으세요? 보통 박스당 뭐 1,500원, 2,000원 정도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50%가 되겠습니다. 50%? 근데 50%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박스가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해요? 네네. 어디에서? 농협에서 일괄 그 제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그건 알 수 없고. 보통 이제 그 농협의 그 포장재 회사에서 납품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개통 출하 부분입니다. 네, 개인 네. 출하가 아니라 네, 이제 네. 농협을 통해서 예. 출하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제작해서 이제 농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스 지원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물량이 그 농가한테는 대단히 큰 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한 5억 4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유치원, 초등, 중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역의 농산물들이 그 대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나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급식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급식위원회? 품목이나 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네. 그 관내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네, 들어가게끔. 네, 그럼 이거 급식위원회? 네네. 예, 이거는 어디에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예. 몇 분이나 계세요? 그 학교 영양사 분들하고 음.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행정에도 있고. 행정하고. 이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서 그런 회의를 하시나 보죠? 예예.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의 농산물이 좀 많이 좀 나가서 좀 소모가 좀 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교 의원인데요. 209페이지 맨 위에 그 농촌 왕진 버스가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진해서 그 건강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 진료해서 이제 진료한 결과를 네. 그 검진자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치료까지는 아니고. 그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지금은 건강 검진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강 검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농협에서 하는 건 조합원 건강 그러니까, 검진이고요. 예, 저희는 예. 이제 주민 대상 건강 네. 검진입니다. 주민 이걸 왜 농정과서 해요? 보건지소나 여기서 하시도록 하죠.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네네. 국비가 있고 네. 군비가 있고 중앙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더 잘할 때다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사후 관리도 가능할 테고 해마다 이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뭐 좀 건강에 대한 그 상태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뭐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 네. 지역의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마 그 말씀하시는 농협에서 조합원이나 우리 직장인의 건강 검진 정도의 검진은 아니고요. 그냥 그 농업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 양방, 또 구강 검사, 그다음에 근골격계, 그리고 안과 검안 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수혜자는 대부분 농협 몇 개 농협에다 이걸 나눠 주시는 거예요? 3개 농협? 4개 농협. 4개예요? 어디라 그러셨죠? 홍천 홍천? 농협, 예. 영기미 농협, 영김이. 내촌 농협, 내면 농협이 내천 되겠습니다. 되면. 이용 올해가 몇 번째로 하는 거예요? 몇 년째? 올해 2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거예요? 예산은 아마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홍천읍에서 아마 홍천 농협에서 네. 일부 하신 거, 농협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는 많으시대요? 네,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이 입회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함께 이제 검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일을 평생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 특수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직업병처럼 농촌에서 계속 노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병들 같은 거를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네. 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네. 이제 가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금 왕진버스 사업하고 같이 혼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네. 그 금년도에 좀 그 검진 활동을 통해서 여성 농업의 특수 건강 검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농업인들이 그 병원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해서 왕진버스 사업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는 이제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진이 정확해야 되고 정밀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장비도 되면 좋아야 저희가 되고. 이제 예. 추가 예산으로 그렇게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이런 왕진 버스 선택은 각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농협에서 이제 그 어떤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 어느 그러니까 뭐 병원과 이렇게 협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보조사업 좀 더 비슷하게 이제 농협에다가 이제 네. 위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비가 좋은 병원을 알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농협별로 3,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아마 그 병원이라든지 뭐 네. 의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뭐 중간에 보면 이제 포장재 지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때문에 상당히 원재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그러니까 포장재나 이 에틸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소 이게 비료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가 이제 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유류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그 장기적인 그런 유류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뭐 국비 사업에 뭐 추가를 해서라도 그 저희가 좀 대안을 찾으려고 그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해요. 벌써 뭐 1.5배, 뭐 2배, 3배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전쟁 이제 그 추경을 하잖아요. 25조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자체로도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지금 한 75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감을 해서 대비해야 돼요. 우리 올해 상당히 농업인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가가 당장 이제 벌써 요소수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더라고요. 요소수도 옛날 몇 년 전에 그 대란 일어날 때처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더 이제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 이제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그 뭐 축제성이나 체육 이런 행사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 농산물 출하기 때부터 그렇게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면세유 값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뭐 자영업자나 농업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또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부담으로 가서 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야 돼요. 예전처럼 이렇게 그 뭐 축제성 또 이렇게 행사성 예산 웬만하면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 1회 추경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과장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 저희도 예의 수는 없고요. 그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뭐 급히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1회 추경은 아니어도 2회 추경을 좀 땡겨서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농정과도 그거에 맞춰서 뭐 그 연세유 가격의 이제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또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라디오 들으니까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뭐 자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ABS 자재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벌써부터 우리가 뭐 농기계 값이 또 안 올라갈 수가 없고 자동차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상 전쟁 그 추경을 하는 판인데 우리가 예년처럼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 추경은 정말 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많이 감해놨다가 뭐 5월 달이나 6월 달 우리 한참 농번기에 또 출하 시기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상당히 오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위축이 될 테고 또 생산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더 경각심을 아주 많이 가지시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거로서 보여지거든요. 꼭 좀 국장님께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제 면세유나 비닐하우스 이런 지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수량만큼 못할 거예요. 뻔해요.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60동 한다 그러지만 자재가 올라가서 이거 할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농자재 그 반값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입처도 좀 다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팔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그 혼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207페이지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촌 그리에이 투어 지원 이게 어떠한 207페이지 하단 맨 밑에 그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이제 그 전년도에 작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2억 5천 사업비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또 재선정이 돼서 그 2억 5천의 사업비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이제 그 문화터미널을 운영하는 홍천 체험관광 지역 그 터미널 안에 있는 거. 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됐고 작년도에 이제 홍천의 홀릭이라는 그 브랜드명을 가지고 그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작년에는 1박 2일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런 그 체험 그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의 먹거리와 또 지역의 이제 자연 자원 그리고 지역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화 그리고 뭐 산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힐링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서를 좀 구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어떤 식으로? 대상은 저희가 이제 체험마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마을, 그다음에 6차 산업 그 가공을 하시는 농업인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먹거리를 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그 이제 저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이제 산림 휴양에 대한 시설도 같이 접목을 해서 그 홍천군 그 관광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가 좋아요, 효과가? 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문화터미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체험객이 많이 늘은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년도에는 좀 그 관광객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1억 2,500이고 도에서 주는 게 2,5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자부담이 1억이고 해서 2억 5천인 거예요? 아니면 순수 국비가 1억 2,500이고요. 네네. 도비가 2,500, 예. 군비가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예, 작년에도 2억 5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 문화터미널 그 뭐야? 그 뭐라 그래야지? 터미널 안에 그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운영하시는 데가 문화터미널이. 아니요. 문화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저기 늘푸름 한우 프라자 네네. 그 옆에 그 아. 농촌문화 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예, 저기 하원이? 이강목 그 회장님이 네. 단장으로 있는 단체. 나 그거는 전혀 잘 몰랐던 상황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거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유지 관리 이거는 어떤 분 저 청년을 위해서 하는데 어디에다가 임대비를 주는 건가요? 2,200만 원이 새로 된 것 같아 갖고. 아니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이라고 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그 실습할 수 있는 농장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뭐 지어놨습니다. 한 400평 규모로 어디에다가요? 서석면 거기 이제 귀농센터 밑에다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이제 수선할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이 농산물 포장재 해갖고 10억 8,4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매당? 이제 포장재마다 가격은 이제 좀 뭐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포장재 공급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가로 2억 2,400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그 내면 지역 고냉지 쪽에 무배추 가락이 이제 대폭 하락이 되면서 그 물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뭔가 지원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포장재를 추가로 좀 지원해서 작년도에 이제 손해를 좀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그 도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주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도 좀 보낸 것 같은데 준 것 같은데 올해는 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포장재 예산이 도비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하는 농협 연계 협력 사업도 있고 또 품목별로 또 포장재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도 사업에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군비만 추가해서 하는 사업. 추가로 이게 지금 사실상 이 포장재 요구 갖고선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면 지원책이 우리가 드릴 때는 좀 많은 것 같지만 농가한테 돌아갈 때는 많은 혜택이 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포장재 지원도 해주고 그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이 가능한가요? 운반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최저가 보장제 그 조례를 좀 규칙을 이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최저가 보장제가 운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운반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지금 뭐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밑에 또 따로 있고 210쪽에 하단 쪽에 있는데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 해갖고 예산을 또 별도로 해놓은 게 있는 거고. 요거는 국비사업의 그 농식품부에서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아, 이거를요? 네네. 그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최저 가격 안정제 기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많이 쓰지는 못하고 100억 넘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을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려울 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록입니다. 207쪽이요. 그 소속의 임대사업장 규모가 400평이라네. 예, 4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제 수선비가 보수비가 2,500이라는 2,200. 아, 2,200. 그 임대 상황은 최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이제 그 청년 농에 대해서 이제 임대 사업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제 그 추가로 신규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네. 3년씩 계약을 해.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아, 끝났으면 작년에 끝나서 올해 이제 신규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다 선정이 돼 있어야 될 시기. 저희가 지금 이 수선을 한 후에 그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선이 언제쯤 끝나죠? 저희가 예산 편성 결정 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료 시기가. 저희가 4월 중순 전에는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라 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때문에 임대인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다 되어서 또 농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설이 시설인 만큼 또 조기 재배가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그럼 계약도 빨리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선 빨리 해서 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 같은 거를 미리 해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 농업인들을. 그 실상의 그 전년도까지 봤을 때는 이게 스마트 농장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 농업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기존에 했던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그 청년 농업인이 그 시설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그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에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인의 이제 아버지가 그런 농업을 해서 그 지원을 임대를 줬었는데 좀 운영자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 농장 임대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이 좀 나이를 좀 상향해서 좀 모집하는 것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청년 농업을 찾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비싸지는 한 100여만 원 않는 걸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과학영농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 하우스가 지금 100평짜리 하우스가 아니라 그 연동 하우스에서 이제 층고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작년에도 아마 스마트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임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숙소 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청년 농업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농업 실습 농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서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청년 농업이 사실 이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귀농 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창업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저 생각이지만 그거를 실습 농장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그 교육 공간으로 또 아니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뭐 일부 있긴 한데 그 아예 실습을 전담할 수 있는 거기 가서 누구더라도 이 스마트나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장소로 이용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대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와 좀 협업을 해서 기술 제휴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 교육장은 있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그 센터 앞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하기는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중심의 농업 경영 중심의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술센터와 함께 좀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208페이지 하단에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돼서 체험 휴양마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김장도 담그고 뭐 화천면 그 동키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나귀 체험도 하고 지금 보리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터 보리울 센터가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도 전통주 뭐 이런 체험 장당구기 뭐 이런 체험을 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내면은 이게 이제 각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홍천군을 찾아오는 그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체험도 하고 홍천군 홍보도 하고 또 1박 2일을 통해서 지역 뭐 이렇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이 각자의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신청을 했길래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이렇게 사무장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하수 마을은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그 마을 만들기로 그 마을 센터하고 그다음에 그 홍보관을 지원해 줬고요. 주로 여기는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내추면 화상대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캠핑을 하는 이제 캠핑 체험을 하는 그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은하수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정이 안 됐었던 것이죠. 이게 그렇죠. 제가 보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산림과에서 또 이제 산촌 생태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산촌 산림과하고 이제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설 기반 조성 사업을 다 해줬어요. 공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그게 10년 이상 지원 받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업 관리 기간. 그렇죠. 10년 이상 됐는데도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뭐 군에다 이렇게 세외 수입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체 그냥 운영비 그다음에 수익으로 처리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리우리나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 나머지 뭐 9개 마을은 도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됐어요? 네네. 지정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휴양마을은 마을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그 수립을 해서 예. 그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 마을에 이제 그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돼야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도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4년도에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캠핑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캠핑장도 하고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치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서도 이게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예예 축제도 공동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추후에는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그리고 이것의 시설 개선비 뭐 이렇게 항상 지원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지금 그 권역 사업이든지 기초생활 거점이든지 뭐 체험마을이든지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군에서 뭐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그 건물에 대한 홍천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그 사용은 이제 그 마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좀 안전이나 편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체험이나 농특산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고 마을을 좀 알리라는 이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추진은 마을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법인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제 뭔가 뭐 수입이 되거나 지출이 되면 뭔가 뭐 서류상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구성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법인 구성원과 마을 간에 또 약간 이견이 나는 좀 마을도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갈등을 좀 봉합된 상태고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법인 만들 때 또 대안을 세우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장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좀 마을 행정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축제도 운영하고 이런 마을에 저희가 사무장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추후에는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구성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례들이 있을까봐 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유지 관리는 안 되고 사무장 인건비만 받고 실제 그 성과 평가를 보면 관광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시설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되면 시설 개보수비를 또 요구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체험 마을이 좀 활성화되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이제 뭐 행정지도든 그 뭐 예산 지원이든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국에 체험 마을이 많은데요. 저희 강원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저쪽 동해안 이제 바닷가 빼고는 저희가 홍천이 좀 체험 마을이 많은 상황이고 운영도 잘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그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험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도 좀 해드리고 관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 총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현황 있잖아요. 예.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장 지원받는 거 해서 이렇게 좀 그리고 매년 그 관광객 뭐 방문객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득액 뭐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209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70%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민박으로 지정된 그 민박은 이제 전체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보수 자체가 이제 그 도배나 장판 아니면 저 그 화장실 쪽에 좀 아니면 외벽 페인트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하고 계시고 사업량이 너무 좀 적어서 대상은 많은데 적어가지고 항상 그 대상자분들께서는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좀 여력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개수가 많은 만큼 저희가 군비라도 좀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도의 보조비라도 좀 낮춰서 그 50%를 해서 좀 개수 수가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뭐 군비 추가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수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요 조사는 뭐 매년 하고 있죠. 수요 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민박 지정을 언제 받았느냐 가장 오래되면 노화됐다고 네. 감안하고 또 현지 가서 보고 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 민박하시는 분들이 좀 나름의 그 뭐 불만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는 건축물의 그 건립 연도를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민박 지정 연도, 민박 지정 연도. 민박 지정 연도 보고 불법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사업이 어디다 사업하실 건지 보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공동 홍보 마케팅은 인터넷에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예. 정기적으로 이제 민박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홍천군의 민박을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민박은 그 이제 그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그 80% 보조 사업인데 그 도 지침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군비를 더 편성해서 아예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보조 주는 거예요? 민박 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민박 협회요? 예, 예. 이게 일반 민박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민박 홍보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예,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민박 오시는 분이 민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홍보료를 일부 한 10% 이상을 띄더라고요. 하루 민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다 치면 한 7, 8만 원을 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박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 사이트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널리 알려진 사이트인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지 이게 민박협회에서 과연 이 홍보비를 받아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알고 인터넷에 그냥 홍천군 민박 모든 그 가입되어 있는 민박들을 다 이렇게 그 현황을 알려놓고 홍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 뭐 어떤 기간 하는 거를 이제 협회하고 홍보를 맡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업무 파악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로 이제 민박협회에서 한 게 개인이 아니라 민박협회의 이제 임원진들이 하고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올해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2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난해 그 농산물 값이 없어서 그 산지 폐기된 농산물 중에 무배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내면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추가 지원을 하려고. 그게 금년도예요. 네, 금년도. 그러니까 내면 쪽에만 지금 예산은 내면 쪽에만 무배추만 나가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다 면에도 무배추 심어서 산지 폐기엔 농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면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면 쪽에도 많아요. 그러면 내면 쪽에 그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내면에 이제 당연히 무배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농업인이 직접 경작을 해서 중간 상인한테 이렇게 밭대기로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선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농가들이 내가 직접 심어서 관리해서 출하까지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많지 않죠. 대부분 다 중간 상인들한테 다 밭대기로 팔죠. 그렇죠. 농협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도 전락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이제 고는 이제 내면 지역의 무배추 농가들이 저희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면적도 넓고 음. 농가 수도 많아가지고 대안이 없다. 작년에 대안을 좀 세워달라. 근데 작년에는 이미 저희가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뭐 측면 뭐 이게 작년에 이제 즉시 지원을 할 걸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 수반도. 그래서 그럼 올해는 뭐 이해도 하고 뭐 인지도 하지만 올해는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내년도에 그런 포장재라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좀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중간 무배추 장사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대부분이 내면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작업해서 출하하지는 않아요. 밭대기로 다 파는 농가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무 심는 농가들은 농업인들이 직접 무를 심어요. 파종을 하죠. 씨로. 그럼 차라리 종자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요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준 사업이라서요. 뭐 농협에서 지원하는 포장재를 가지고 뭐 직접 거래하는 포장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가 지원이 아니라 농협의 지원, 이제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에 피해본 농가들을 위해서 좀 증액한 사업이지만 그 시행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통출하 부분에 대해서만 농협을 통한 개통출하 부분에 대한 포장재로 이제 사용될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상황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거는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 채소 가격 안정제 부담금은 그 뭐 어떤 단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비 농식품부에서 예. 그 채소류 수급 안정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고냉지 무배추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내면 지역에 무배추가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도에다 내는 거예요? 농식품부에 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다가. 네네. 그리고 그 21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요 사업도 설명해 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그 마을 공동체의 그 마을 말고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작년도에 그 이제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남면 제곡리하고 화추면 성산리에 이제 동아리가 2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내 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일까요? 근데 동아리는 별로 없고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이거 동아리 이름이 잠깐만 무음으로 놓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정신이 없어.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선정된 제곡리 동아리는 모자쓴 독수리라는 동아리고 이제 정원길하고 이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35만 원이 되겠고 또 화춘면 성산리의 백이동에 살면이라는 동아리인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아리로 이제 960만 원의 사업비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5개, 요거 외에 3개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심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마을들이 도에 이 동아리. 사업 신청을 해서 동아리를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 사업 추진은 마을 사업이 어려우면 마을 내에 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서 이 동아리가 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계획하에 이 동아리 사업을 이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아니, 농림부, 도 강원도. 도에서 자체. 예, 예. 그럼 제공리 그 모자 쓴 뭐라 그랬죠? 독수리요. 모자 쓴 독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 마을 정원 만들기하고 마을 길 정비하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주로 이분들이 뭐 시설보다는 환경 개선, 환경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뭐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천 도로변 뭐 정비 사업, 정화 작업 이런 비슷하게, 거겠네요. 네, 비슷하게 꽃 심고 이제 이 재료비가 있으니까 이제 꽃 심고 뭐 휴식 공간 좀 만들고 뭐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켜라. 그 기초 단계인 예, 거예요. 예. 그런 계획입니다. 성산리는 백이동에서 살면 거기서 AI 교육 뭐 이런 걸 한다는 예, 예. 얘기죠. AI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강사를 초빙해서 예, 예. 농정과 업무가 참 포괄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농식품부가 그 농촌 복지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자만 들어가면 다 농식품부 소관 업무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예산이면 전부 농정과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뭐 왕진 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게 과연 그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홍천 지역이 도시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에 우리 홍천군 전체가 대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농식품부 예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능별로 좀 실과에서 좀 배분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업무를 그 실과하고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꼭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는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국장님. 오늘 그 신문에서도 난 부분인데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K 미식벨트를 조성을 해서 지역 관광과 그 협력을 하는 사업도 이제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다가 내려오고 도의 농정과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체계가 우리 농정과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나중에는 또 이게 정상까지 봐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이 부처별로다가 또 도의 관련 부서 회의 갈 때 좀 한번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한번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네, 네,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너무 좀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끝으로 그 아까 뭐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계속 상승되는 상황에서 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그 지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리터당 1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시설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등유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스마트 농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생산비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좀 추경에는 그 유가가 상승되면 그거에 맞게끔 면세유에 대한 지원 단가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당장 이제 유가에 대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가 이제 피해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마 춘천시에는 150원을 더 추가 지원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추세를 봐서 저희도 뭐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203억 1,300만 원보다 22억 5,400만 원 증액된 2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할인 보전금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전통시장 주말야 시장 조성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조명 설치에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중앙시장 환풍구 보수에 2,600만 원을 증액 4,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단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일원화를 위해 기타 보상금 통계목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위탁금 통계목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7,100만 원 증액한 25억 1,800만 원이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7,100만 원 증액한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한 농공단지 지원 시설 구조 안전 진단에 2,5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 용역에 2천만 원, 화전 폐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원가 상정 용역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는 185쪽부터 188쪽까지며 기타 특별 회계는 358쪽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홍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18억 2천만 원 늘었네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변경이 좀 됐었잖아요.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좀 접수되질 않았었어요. 저희가 한도랑 그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거 발행 규모 자체는 지난해나 올해나 뭐 304억 규모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10% 할인 보전을 해줬었는데 올해 12% 할인 보전이다 보니까 네네. 좀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매 한도 자체를 좀 축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주민들께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할인 보전에 대해서 올해 국비 7%, 군비 5%로 12% 할인 보전이 되고 있는데 뭐 국가에서 추가로 뭐 국비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저희가 발행 규모 자체를 좀 확대를 해서 지역 주민 구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7% 지원을 해주고 예. 자치단체에서 5%잖아요. 12%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국의 지자체가 다 공통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12%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3%, 그렇죠. 그리고 일반 네. 지역 5%, 네. 감소 지역, 인구 네.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7%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자치단체도 부담하는 게 지금 보통 저희가 5% 이상.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딴 데서는 좀 이거보다 더 적은 데가 있지 않아요? 그 지역사랑 많을 것 상품권 같은데. 지침에 네. 지자체는 최소 5% 이상 최소 비용 5% 지정이 돼 부담을 원칙으로 좀 하고 원칙으로? 있습니다. 예. 12%면 사실 진짜 많은 거거든요. 이게 12%면은 보통 뭐 7%, 8%뭐 이렇게 됐는데 10%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지금 40만 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제가 주위에 이렇게 이거 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니까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좀 좋긴 한데 이게 조금 할인율을 좀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이제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한 7%만 돼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좋은데 또 이게 나중에 이제 국비가 줄일 동안 어떻게 줄어버리면 또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86쪽에 그 전통시장 조명기구하고 그 설명 좀 들을까요? 조명기구하고 환풍구하고 보수하고. 저희가 전통시장 조명기구 설치를 본 예산에 4,400을 세웠었는데 네. 이 부분을 저희 한림 성심대랑 라이즈 사업을 하는 네,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네. 라이즈 쪽에서 홍천시장 조명기구 쪽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일반에게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다행이네요. 한림 성심대에서 조명을 설치를 네.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풍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추가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 조명 쪽에서 삭감한 부분만큼 환풍구 쪽에 추가로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통시장의 조명기구 시설 지금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천시장 그 안에 쪽에 있는 거 부침개 골목에 있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라이스 사업에서 학교에서 진행이 된 거고 거기에서 좀 전략된 금액을 환풍구 환풍구죠. 보수로 이제 투입되는 거네요. 예. 그 전통시장 보면은 이제 조명기구는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겨울에 이제 가보셨겠지만은 이제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사실상 뭐 저도 이제 거기 뭐를 사러 가지만 너무 추워서 그 방법 없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형 시장으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요. 네.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점포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소방법 쪽에서 이 문을 폐쇄하는 문제는 소방 쪽에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면에 세운 그 문도 사실상 좋은 건 아니네. 뭐 최소한의 네. 저기
그 월동 대책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사실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못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거의 바깥에 노출되다시피 해 있는 상태라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하루 종일 이제 털모자 쓰고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걷다가 지금 시설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그 최소한의 그 냉난방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게 네. 오픈형 시장들이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데는 뭐 최소한 저 바람막이 정도밖에는 수도권도 뭐 마찬가지로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거기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비닐을 치고 뭐 이랬던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정비를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잠깐 들려서 이제 뭐 물건 사는 건 좋은데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체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뭐 저 건물형 시장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하여튼 뭐 제가 그쪽은 법적으로 생각을 좀 안 해봐가지고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그렇게도 다른 방법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입니다. 저도 그 홍차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런 분야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한도 너무 작아요. 40만 원이 뭡니까? 40만 원이 아유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금 늦으면 뭐 10시 땡 하면 접속자가 많아서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미 다 매진돼서 또 못하고 이제 이런 게 반복적으로 매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렇게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확대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재군은 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옆에 그 인재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뭐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더 상당히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벌써 포장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라면 뭐 이런 그 과자류 종류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삶을 좀 살아가시는데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이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저희 18개 시군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규모거든요. 이게 특정 시군이 좀 많이 발행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뭐 구매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춘천시도 4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50만 원 하다가 이게 너무 일찍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홍천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 규모가 저희 인구 6만 6천 명 중에서 3만 8천 명 정도가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할인 보전 비율이 좀 올라가서 좀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죠. 이것은 단지 우리 국민 한 분이 40만 원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40만 원이 우리 지역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데 좀 초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조 사업이나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지역에 미치는 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한도를 늘리는 만큼 지역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인제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춘천시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자꾸 이제 위기감이 오고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그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게 낫다. 지금 어제 저 교육체육과 보니까 그저께 뭐 전국대 유치 한 50억 정도 해요. 그게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체육대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숙박과 식사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랑 상품권은요 그거에 비할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런 그 역할을 해요. 지역을 살리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더 늘려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이면.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기왕이면 온라인이나 뭐 인접 뭐 시군에 가서 살 거를 우리 홍천군에서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려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네. 국비 지원만 된다라면 저희도 뭐 확대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지난 3년 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 내려갔다가 50만 원 갔다 다시 40만 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70만 원 이상을 올려놔야죠. 지금 국비를 받고 있으면 지금 국비 없을 때도 50만 원을 했잖아요. 지금 의원님은 네. 발행 규모를 확대해란 말씀이신지 그렇죠. 구매 한도를 한도 늘려서 구매 한도를 늘려달라는 말씀이신지 다 늘려야죠. 그게 두 좀- 개. 예. 두 개 다 늘려야죠. 두 개 다 늘리는 게 2차, 3차 이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이제 홍천 사랑 상품권은 내가 한번 사서 싸게 물건 한번 12% 혜택을 보고 산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그 혜택을 또 2차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발행 그래서- 규모나 구매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도 늘리고 전체 발행량도 늘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그 지금 영화관을 해요? 상영을? 저희가 야시장 이벤트의 부대 네. 행사로다가 지난해도 좀 네. 소규모로 네. 했었고요. 올해도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이 2억 규모였는데 올해 5천만 원짜리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네. 그또 부대 행사로 이제 네. 영화 상영까지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2억 정도 이제 예산을 써서 이제 야시장을 했잖아요. 효과는 어땠어요? 지역 상인들이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받나요? 뭐 소기의 성과는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전통시장에 접근하는 유동 인구를 확대를 하려고 행사를 한 부분이니까요.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그때만 사람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예산을 우선해서 써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비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데 예산을 이만큼 쓰면요 훨씬 좋을 거예요. 주차비 가면 키오스크에서 바로 정산하게 상가에서 그래서 이용하면 상가에서 바로 주차비 정산이 되고 또 무료 시간도 좀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차 타워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 통로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봤을 때
차량까지 이렇게 그 짐을 운반해주는 그런 뭐 카트가 좀 이렇게 좀 편리한 카트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그 효과도 없는 데다 해마다 2억씩 써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시장을 살리는 것보다는 특정 업체의 그 사업만 챙겨주는 꼴밖에 안 돼요. 지난 한 2년 해오면서 별로 효과 없잖아요. 맨날 힘들잖아요. 전통시장은.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그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지만 또 그 형식적이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대인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위생 관리도 좀 더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접근 편의성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다 예산을 쓰고 있어서 지금 이거 환풍구 같은 것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건축에서 이런 거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찌글찌글 하니까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다른 시장도 좀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해보시고 또 이벤트를 하더라도 우리 상가에서 직접 뭐 할인 행사를 하든 어떤 뭐 이벤트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를 끝나고 말고 그래서 적절하게 상인들이 생각하고 상인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한 그런 그 이벤트를 하시도록 하는데 우리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단골 맺기도 좀 나아질 테고 또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할인도 좀 더 할인폭도 넓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저희 네. 전통시장하고 주차타워 간의 접근성, 네. 편의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시장하고 영화 상영 쪽은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좀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도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그러니까 방식을 바꾸던가 그래야 돼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적인지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주차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외곽에서 양쪽 뭐 결혼리나 저쪽 연봉 상완리까지 이래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그런 버스를 꼭 만들어줘서 우리 지역에서 꼭 차를 안 가지고도 시장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쉽게 차를 기다렸다 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돼서 시장에 몇 군데 이렇게 버스가 정차하는 그런 정류장처럼 이렇게 시장을 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 그다음에 그 가까이서 이렇게 순환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을 이건 별도로 우리 전체 그 교통 모델이 아니라 이거는 별도로 시장 살리기 위한 그런 모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중간쯤 보면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디딤돌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30명 정도 되시나요? 올해 본 예산 규모가 235명 규모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명 정도를 추가로 이제 소유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15명 정도 인건비를 증액을 해서 250명 규모 계획으로 올해 움직일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 읍면 군 예, 전체 디딤돌, 전체 다. 예, 공공부문 일자리. 예. 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뭐 경쟁률도 세던데요. 각 부서별로 이제 디딤돌 일자리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 뭐 좀 인기 있는 부분은 예, 경쟁률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이제 취약 저소득층이잖아요. 예, 취약계층 우선 예.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중위소득 60%뭐 이하인 사람들이 우선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반영해서 2차 추경에도 조금 이거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비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뭐 근거는 없어요? 예, 이건 지금 전액 저희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사업으로 디딤돌 일자리와 유사한 뭐 국도비 공모 쪽에 있는데 예. 간혹가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좀 우리가 군에서 사업 계획 세워서 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거든요. 올해 본 예산에도 일부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신청자들이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욕구를 좀 어느 정도 군에서 충족을 하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경제 어려움 쪽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보고 이해 추경 시에 또 증액 여부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신규 참여자들에 대한 진입의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